안녕하세요, 감초입니다. 네, 이제 윈터 타이어를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제 차종과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속도를 즐긴다, 나는 나의 차의 어떤 출력이나 스펙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 하시면 휠 세트 2개로 가셔가지고 이제 썸머용이나 뭐 하이그립 용이나 용과 아니면 윈터용 이렇게 2세트로 구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평소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뭐 한 번씩 고속도로에서 그냥 속도 정도 한 번씩 내고 뭐 심하게 뭐 코너를 즐긴다거나 뭐 흔히들 말하는 와인딩을 타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게 더 편하고 좋다 그러신다면 올 웨더로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 웨더로 가게 되면 사계절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이제 윈터 타이어로 가게 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휠 타이어 2세트로 운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휠 한 세트, 기존에 이제 차에 달려있는 휠 한 세트에 타이어만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2개 다 보관은 해야 되고요. 보관할 때 부피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무게 차이만 있겠죠. 왜냐면 타이어 안에 휠이 있냐 없냐 차이라서. 그래서 이제 보관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가 집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간에 보관할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보관하시면 되고, 그게 어려우시면 타이어 샵이나 단골 카센터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단골 카센터에서 보관을 그냥 해주시거든요. 물론 단골이기도 하고, 너무 비용이나 제가 엄청 신뢰를 해요. 그래서 되려 뭐 비용을 적게 받으신 것 같으면 제가 더 줘버리고 막 그럴 정도로 신뢰가 있는 곳이라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관료를 받죠. 그게 맞고요.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보관료는 샵에 따라 다 다릅니다. 1년 기준으로 받는 데도 있고 뭐 한 달 기준으로 받는 데도 있고, 이제 보관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웬만해서는 그래도 뭐 야외 이렇게 야지에다가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면서 돈 받으면 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최소한 지붕이 있는 공간에 이제 제대로 보관하시는 거는 뭐 랩으로 이렇게 싸서 또 온습도가 조절이 되는 데서 보관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보관료를 받으시겠죠. 이제 그런 건 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어차피 보관하는 부피도 같고 이런다면 타이어를 휠 한 세트에 타이어 2개로 이렇게 매번 갈아 끼는 것보다 차라리 휠을 한 세트 더 구비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냥 통째로 휠 타이어만 교체하면서 타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요즘에는 휠이 이제 차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되게 외형이 중요한 요소인데, 휠이 이제 자꾸 타이어를 한 11월이나 또 뭐 한 3월 정도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11월에는 이제 윈터를 끼게 되고,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에는 이제 윈터를 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번 교체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샵에서 신경을 쓰고 이제 잘 해도 이제 좀 기스가 날 수도 있죠.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임이 매번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이 자동차의 요즘에 얼굴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휠을 한 세트 더 구비해서 약간 차량에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네. 이 휠로 끼면서도 내가 타보고 또 이제 겨울에는 다른 휠러도 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어떤 그런 재미?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물론 이제 모든 휠, 그다음 이제 비용 들어갈 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휠하고 그다음에 공기압 센서, 그러니까 내 차와 호환되는 공기압 센서, 그리고 이제 윈터 타이어인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새거로 다 내려가지고 하면 물론 좋겠죠. 물론 좋은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거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알려드린다면, 일단 이제 휠을 보통 이제 제 차 같은 경우 i30 N9인데 순정휠이 이렇게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중고로 많이 매물을 내놓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또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보통 매물가가 15만원, 20만원에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 정도 차에 관심이 있어서 사시는 분들은 또 휠을 뭐 막 굴리진 않거든요. 되게 기스 안 나게 잘 타시고, 또 타셔도 보통은 이제 휠부터 튜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얼마 안 타고 매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15만원, 20만원이면은 상태 좋은 순정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매번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차들도 뭐 폐차가 되는 차도 있고, 뭐 사고로 폐차되는 차도 있고, 이제 뭐 중고로 넘기기도 하면서 이제 카페가 많이 줄긴 했는데, 뭐 서킷 스토리 카페나 아니면 i30 카페나 뭐 아무튼 찾아보면, 번개장터나 찾아보면 매물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압 센서인데, 공기압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로스터 N 공기압 센서가 여기 30에 호환이 돼요. 뭐 아반떼 스포츠에도 되고. 왜 이제 하필 벨로스터 N이냐? 그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쌉니다. 센서가 싸요. i30 N9 순정 공기압 센서나 아반떼 스포츠 순정 공기압 센서보다 벨로스터 N께 싸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호환은 돼요. 호환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물가가 오르고 좀 해서 일부 상승이 돼서 좀 올랐을 건데,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 4개에 6만원에 샀던 것 같아요. 모비스 가서. 그래서 벨로스텐 공기압 센서 품번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조회하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해서 이제 새 거를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아무래도 공기압 센서는 배터리가 일회용입니다.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소모되면 이제 사실 새로 사야 돼요. 뭐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새로 사면 가장 좋죠. 근데 뭐 또 벨로스터 N이나 뭐 i30 N9 공기압 센서를 누가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 중고로 싸게 뭐 한 3, 4만원에 매물에 올렸다 그러면 뭐 그것도 중고로 구할 수 있으면 구비해 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인데, 이제 타이어는 이제 무조건 새 거 내리는 게 최고 좋죠. 근데 이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가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포츠 타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 주행을 많이 이제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타다 보니까 사이드홀도 조금 달아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주 초극상 상태가 아닌 이상은 약간의 마모들이 있죠. 게다가 주행을 또 격하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윈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웬만해서 윈터로 뭐 흔히들 말하는 와인딩이나 뭐 특히 서킷은 절대 탈 일이 없고, 뭐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봐야 이제 뭐 직선 도로에서 약간의 속도 내는 거. 그 다음에 윈터 타이어는 1년에 길어봐야 3, 4개월밖에 사용을 안 해서 마모량도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뭐 몇 년 탄 거를 심지어 이제 몇 년 타고 파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마모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귀찮아서 어떤 연도는 안 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 윈터 타이어 매물들은 이제
상태가 좋습니다. 제 i30 N9 기준으로 사이즈가 225-4018인데 뭐 2년 타고 뭐 아니면 심지어 1년만 한번 꼈다가 판 매물도 뭐 15만원 20만원, 비싸면 뭐 25만원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차 정리할 때 뭐 타이어 뭐 이렇게 아니면 따로 구비해놨다, 아니면 자기가 끼려고 사놨다가 못 끼고 파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되게 매물들이 이렇게 가격들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새거로 내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한 세트를 구비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해놓고 이제 한 번씩 휠도 바꾸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는 원래 순정을 쓰고 있으면 비슷한 옵셋에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옵셋만 비슷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호환되는 범위 안에 물론 같으면 다 좋겠지만 호환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뭐 다른 차종 그 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윈터 휠셋으로 쓸 휠은 경량 휠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고스펙 경량 휠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겨울에 길이 미끄럽잖아요. 이제 미끄러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중량으로 눌러주는 게 더 유리하니까 굳이 윈터 휠에 뭐 고가의 경량 휠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기존에 휠을 한번 튜닝 하셨던 분들이 이제 윈터 휠셋을 구비하고 싶으실 때는 그 차량의 순정휠로 하시면 좋고, 뭐 이미 나는 순정휠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뭐 순정휠 셋을 하나 더 구매하셔도 나중에 다 매물 올리면 다 팔리거든요. 뭐 상태만 깨끗하게 쓰시면 비슷한 가격에도 팔 수가 있어서, 뭐 크게 솔직히 그 정도 흠집이 없을 정도면은 뭐 굴절이나 이런 것도 뭐 거의 없는 상황이 많아서 비슷한 가격에 팔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호환되는 순정 다른 차종의 휠로 현대기아 중에 뭐 그런 걸로 해서 또 이렇게 변화를 주는 재미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 비용이 드는 건데,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중고 매물이나 이런 걸로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그렇게 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윈터 휠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이 이제 지인 친한 동생이 이제 쓰라고 이제 줬습니다. 그래서 또 더 부담 없이 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다 구비를 했었어요. 순정일이랑 뭐 이제 저는 이제 윈터 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다른 순정일 가지고 이게 순정 옵셋이랑 똑같은 다른 휠에다가 이제 끼고 사용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시면 그나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나 윈터 휠셋이 새거로 전부 다 구매하시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급하면은 뭐 당연히 새거를 다 사서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윈터가 아닌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도 최대한 뭐 이제 비용 안 들이고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샵에 소정의 금액을 주고 보관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죠. 그렇게 타시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제 윈터 타이어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